네, 취준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 팍팍 첨가한 추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네, 취업으로 향하는 잡조라저짭 잡수원원. 네,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렛츠고! 아싸!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부터 좀 예. 메인 MC 자리에 네. 왔는데 예. 아시나요? 몰라요. 아, 모르셨어요? 전 어제부터 알았어요. 어제 댓글로 어제부터? 함께 댓글로 하셨거든요. 예, 미안합니다. 제 네. 취미가 여기 채팅 참여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특기가 여기다 가사 남기는 게 제 특기.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아, 오늘 제가 사실 처음 좀 맡아보는 코너예요. 네네. 아세요? 오늘 무슨 코너인지? 뭐 하는 건데요? 오늘 아, 모르. 나 그냥 놀러 온 것 같아. 알겠습니다. 취업 알잘 딱한센터 아닙니까? 사실 저는 화요일 코너를 책임지고 있어서 약간 오늘 새빵살이 오는 느낌인데 이런 또 분위기가 있군요. 네. 난 수요일마다 방송 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낯설지? 그래. 그러니까요. 이것도 나 뭐 하는 오늘 사람이야?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험난한 또 하루가 예상이 되는. 네, 이 취업에 대한 네. 모든 정보를 잘, 딱, 또 깔끔하게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취업 알잘딱깔 센터. 저는 오늘 새로운 MC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렇게 최근에 박수 세게 쳐보긴 처음이야.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두 분- 우리의 노동 환경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네, 됩니다. 두 분도 너무 점점 마음에 드네요. 하이텐션.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잘하면 만세까지 부를 수도 있어. 네. 두 분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내일 코칭의 김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한결같이 참여 중인 차재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일 좀 중요한 코너죠. 그렇죠. 중요한 코너. 경조사 코너. 경조사. 코너죠.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되게 많아? 많아요. 어휴,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뭐 네. 길일인가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네요. 그러게요. 첫 번째 오른쪽부터 이거 보시죠. 보이시나요? 어제 함께 하신 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건쌤의 소중한 장 건강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뭔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보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 네. 있었어요? 건쌤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저께 이제 제가 네.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제가 그 장면을 라이브로 봤어요. 네, 시청자 그래요?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5시 한 57분경으로 제가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갑자기 대화 중에 급 탈출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지만 그 전에 5분 전에 전조가 있었습니다. 안경을 먼저 벗더라고요. 먼저 안경을- 보셨구나. 네, 저는 채팅을 한 적이 그래서 아. 왜 안경을 벗을까? 그래서 제작진도 왜 안경을 벗나요 했는데 약 2분 후에 런 그리고 59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아, 운동하러 가셨구나. 그렇죠. 아니 저는 근데 뭐 아디다스 같은 거죠. 네. 옆에 계셨는데 같이 안경 계셨잖아요. 벗고 계신 걸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냥 대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줘가지고 저는 안경 알이 밖으로 빠진 줄 알고 찾으러 간 줄 알았는데 나름의 사연이 아우,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장활동 응원합니다. 비피더스. 또 두 번째 우리 함께 이따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네네. 같이 한번 소개해 수완제이 주세요. 임송아 사장님의 건승을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이팅. 사실 저희 항상 이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처음 생길 때부터 네. 한결같은 협찬을 해주셨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동안 네. 방출된 구두도 상당수가 됩니다. 오. 이제 그 방출했던 구두는 뒤로 한 채 새로운 출발. 아, 응원해드리는 그렇구나. 마음에서 예. 이제 건승을 기원한다고 제작진 너구리 PD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그리고 부자되시고요. 우리 가족이죠. 그쵸. 저는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이제 수요일 코너에 가끔 출연을 예. 아, 그렇죠. 그러면 스텔라스. 스텔라. 오늘 스텔라 쌤 생일이시라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잠시만. 경조사로. 내 네. 카톡에는 안 뜨는 거 보니까 별로 축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 제 카톡에는 뜨는 걸 보고 더욱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분의 생일이 진짜 생일이길 바라며. 뭐 전화기 몇 개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세요? 누구한테 뜨고 누구한테 안 뜨고. 나 안 지금 뜨고 또. 우리 너구리 PD한테도 안 떴던 것 같은데 모르겠잖아요. 삐진 것 같아 지금.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봤다. 생일인 걸 봤다. 방송 전에 진정으로 분란을 일으켰어요 친한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트리거가 됐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네, 아우, 스텔라 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축하드려요. 좀 여러 가지 경조사가 있으니까 좀 풍부하고 그렇죠.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그렇죠,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계속 슈팅창 많이 남겨주고 그래요. 계시는데. 건쌤 급동 사건. 네, 아우, 그거를 미리미리 직접 기억을 저렇게 할 말하면 그러니까요. 오늘 뭐 이렇게 또 정확하게 빵근님께서 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당연히 준비를 해뒀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선물이 있죠?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 이거 하고 네. 다이어트 밀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다이어트.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네. 어허. 먹어봤어요? 전 먹을 예정입니다.
저는 같이 나와 계셔가지고 그때 이 같이 자리에서 그래요? 먹었었거든요. 그냥 엄청 먹고 싶었는데. 지금 표정 관리가 굉장히 안 되시는 그죠? 모습을 저희가 나 오늘 셀라쌤에 소외된 이어서.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생일도 몰라, 식초도 못 먹어, 못 다이어트도 드시고. 하고 싶은데. 잠시 뒤에 소개할 선물도 아직 겟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너무 맞아요.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선물 그쵸. 받아보셨어요? 저는 받아봤죠. 아이고, 난- 소외되는 느낌인데. 저는 이미 2개를 다 받아봤어요. 운동화끈도 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유. 예, 이렇게 또 난해하네요.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에서 문제집 제공해 주시고요. 네.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저수하신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스텔라 쌤과 송준원 노무사님의 역작 책도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네, 와 이렇게 정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선물들 준비했으니까요. 지금처럼 댓글 활발하게 많이 남아주시고요. 또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알림 설정. 설정 꼭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취업 알잘 깔딱 센터에서 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면접을 확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좀 베스트 5로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죠? 어떤 거에 대한 준비인 거 아시나요? 보셨을까요? 오늘 경영 지원. 경영 네, 지원. 예, 맞습니다. 경영 지원 경영 지원 친구. 네. 예. 사실 이게 경영 지원을 하면 경영, 뭐 회계 이쪽이다 보니까 이과보다는 좀 문과 쪽이 인문상경 네 쪽. 그쪽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때요? 보통 어떤 학과 어떤 전공을 가진 분들이 지원을 하시나요? 이게 그 경영 지원이라고 내가 처음에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냐면 경영 지원하면 기업마다 경영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직무가 다 달라요. 천차만별. 그죠? 그래요? 어떤 기업은 네. 뭐 재무스러운 그 직무만 경영 지원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데는 법무, 홍보, 인사, 총무, 법무까지 다 포함해서 경영 지원. ESG 뭐 이런. 네, 다 포함해서 경영 지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현직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채용 공고내면 경영 지원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혼란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해야 돼요? 저 인사하고 싶은데 인사 뽑아요? 아. 근데 내가 아나?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인사, 법무, 총무 이런 걸 다 포함시켜놨는데 저는 어디 이렇게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그죠? 하나죠, 사실. 네. 그래서 현직자들한테 야 이거 정확하게 좀 해라. 학생들 이거 힘든데 너희들 인사 안 뽑으면서 경영 지원 해놓고선 인사 지원하는 사람 받으면 뭐 할 건데 이런 얘기를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선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타깝잖아요. 이게 이공계는 정말 많이 뽑고 있는데 네. 지금 이공계 직무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 문송한 우리 학생들 네,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맞아요. 내가 어디를 지원할지 모른단 말이야. 이걸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송한 친구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조금 더 높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예. 경쟁률도 높고. 경쟁률 문과생으로서 어마어마하죠. 예. 그 마음 정말 잘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대기업 경영 지원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글쎄요. 할까요? 저는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처럼 그렇게 써보면 아니 뭐 않습니다. 편하게 하면 되니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은 재무라는 축이 하나 있고요. 네. HR이라는 축. 그래서 크게 두 개 축이 일단은 있습니다. 네. 다만 기업마다 어느 부서의 기능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걸 별도의 팀으로 따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 네. 뭐 재무, 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별도로 따로 떼어놓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법무팀, 네. 그리고 총무팀, 그리고 뭐 경영혁신팀, 네. 감사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뭐 이런 되게 경우들이 되게 다양한-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름 멋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나가야 되는지 전략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회사를 꾸려 나가야 되는지를 네. 기획하는 팀이 있고 그렇죠. 이거 왜 우리 저 드라마 보면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 있잖아. 실장님들. 예전에 그런 분들. 예전에는 실장이었는데 요즘 본부장이더라고. 아 본부장님. 본부장님. 맞아요, 맞아요. 본부장님들. 일일 드라마 보면 많이 나와요. 예, 그 사장님보다 더 넓은 방석. 맞아요.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은 왜 이렇게 다 젊고 키가 커? 얼굴도 작아 보면. 내 본부장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지만 그런 이미지들이 딱 있는 이미지가 것 딱 같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획이 그렇죠. 있죠. 그 네. 안에 이제 재무 우리 돈 가지고. 그러니까 재무하고 인사는
이 흐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일을 하는지 보면 재무는 돈을 가지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곳이다. 인사는 사람의 흐름을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아하. 보면 돼요. 아, 네. 자,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러면은 IR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어쨌든 회사 내로 돈을 그쵸.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끌고 왔어. 네. 이거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팀이 또 재무팀 내에 있고 썼어. 그러면 제대로 썼는지를 회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팀이 있고 네. 다 쓰고 나서 정산하고 나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하는 텍스팀이 있고 네.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보면 인사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을 외부에서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용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채용 어떤 사람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한테 좀 관심 좀 가져봐라고 하면서 채용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들어왔어. 일 잘해 못해라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일 잘했으면 승진시켜줘 아니 급여를 올려줘 인센티브 줘 이거 결정하는 사람 있고 다시 내보내는 사람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 있는 거 이거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안에 홍보팀도 있어요. 홍보팀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쵸.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람들도 있고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법무팀은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는 팀이 있고 총무 이거는 회사 내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팀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네.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경영 지원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맞아요, 맞네요. 맞아요. 그거 너무 될것 많아요.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호이토이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방금 전에 대기업 경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 지원이 다른 점이 있나요? 규모로 보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기업은 그래도 이걸 아까 차쌤이 말했듯이 좀 나눠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HR. 인사는 인사, 네. 법무는 법무 이렇게 홍보는 홍보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소기업 가면은 중견 중소기업 가면은 다 해. 그렇죠. 네. 멀티. 예, 다 해요 그냥. 다 해라. 그렇죠. 예, 다 합니다. 예. 부서를 나누지 않고. 예. 사장 다음으로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면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 정말 그냥 다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공은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보통 어떤 스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좋아요? 도움이 될까요? 아, 일단 고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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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펙이라는 건 예를 고스펙. 들면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뭐 학력적인 것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경력이 일단 있어서 올드루키신 분들. 일을 바로 투입해서 네. 현업에 바로 실전 투입했을 때 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가는 편이겠죠. 그럼 그 관련된 경력이 없으면 중소기업부터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경영 지원 쪽은 네. 좀 이직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이직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협력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미안하지만 제가 옮겨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경영 지원 쪽은 그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자체도 네. 그 자리에 TO 자체가 별로 없어. 그렇죠. 예, 정말 비집고 들어가야 돼. 처음 뽑을 때부터 만약에 일반 엔지니어가 만약 평균 뭐 50대 1이다라고 하면 경영 지원 쪽은 200대 1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크는 사람들도 자리가 없는데 외부에서 데리고 올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네. 대기업의 경우는 계열사가 있으니까 타 계열사의 동일한 팀의 선배가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그걸 또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건 대표님 말씀처럼 쉽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죠. 어려워요. 제가 지금 댓글을 쭉쭉 봤더니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예. 같아요. 이게 인기가 많은 거죠? 많죠. 인기가 많죠. 많다기보다 인기도 물론 많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답답함이 예. 묻어나 있는 예. 이 그러니까 바늘구멍을 더 뚫고 막막해서- 또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인기의 척도는 뭐냐면 경쟁률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인기가 있어서 경쟁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워낙 적게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 다 지원을 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 지원하지. 네. 인문계 출신들은 다 지원하지. 자리는 좁지.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어 보이죠.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드라마에 멋있는 사람 본부장. 공장에 가서 본부장님? 설비 엔지니어가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대부분 뭐 기획본부장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 가서 일을 하면은 왠지 멋있어 보이거든. 맞아요. 예, 태가 다르고 내가. 그렇죠. 아, 태가 그래요? 사무실에서 볕이 들어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창문 크게. 전화기가 크게 예. 있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뽀대도 좀 달라. 그렇죠, 그렇죠. 아. 오랜만에 나온다. 실내.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 나 왁구라고 하려고 그러서 알았어 지금. 예.
그렇군요. 한국직업방송. 예. 근데 저기 지금 호이토이님이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데 예. 고스펙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연봉도 그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게 또 이제 연봉은 전사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아, 많아서 그래요? 연봉은 회사에서 주는 임직원 평균 연봉에 수렴한다. 그렇죠. 그 직급에 맞는 연봉. 예. 수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요즘에는 잘 나가는 그 회사들은 네. 엔지니어들의 급여가 더 높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이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돈을 더 주죠. 삼성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요즘에는 용어가 바뀌었던데 그건 기억을 못 하겠어요. PSPR이라는 예전에 용어가 있는데 그거 보면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돈을 주기도 해요. 회사가 실적이 좋으면은 회사 전체의 직원들이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경영 지원이나 엔지니어나 똑같이 올라가. 그런데 그 안에 일부는 그 부서의 실적 그거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렇게 치면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무보다 뭐 급여가 높다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면 우리나라는 금융권이 돈 많이 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북미 쪽에 가봤더니만 은행원들이 급여를 많이 적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배관공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야. 네. 기술이 있으신 훨씬, 분들 예. 훨씬 더. 그걸 예. 훨씬 더 우대하고 멋있는 직업으로 예.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예전에 IBM에 다녔었을 때 거기 연구원 나름 국내에서는 고스펙으로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캐나다 이민을 가면서 네. 그렇죠. 주말마다 한국에 기술 있었을 이민, 때 기술 이민, 기술 이민. 한국에 있었을 때 원래 IT로 가도 될 것 같은데 IT로 안 가고 주말마다 집 짓는 거 목조 건축 아. 그거 맨날 가서 건조하면서. 하더니만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좋대요. 거리가. 그렇죠. 요즘 제 역시 말 네. 맞습니다. 문과도 공무원 대신 전문직 많이 한다. 마이스터고 갔을 듯. 예, 마이스터고. 맞아요. 마이스터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긴 한데 이제 또 그 안에서 노력을 아예 안 해버리면 도태될 수도 있고 네. 노력하면 완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좀 간극이 있죠. 괜찮은 친구들이 마이스터고에 참 많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원래는 대학생 중심으로만 많이 컨설팅을 하다가 네. 한번 지난 시즌에 한번 네네. 마이스터고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놀랐어요. 야무지게 준비한 그래요? 친구들이. 괜찮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대학생들 코칭할 때 맨날 구박해요. 너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마이스터고 친구들 정말 많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 와중에 빵그님께서 연금 복권, 로또 이제- 즉석 복권 밸런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연금 복권. 연금 복권. 네. 왜요? 달달이 들어오니까? 네, 저는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들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쓰는구나 이렇게. 쓰진 그런 않는데 스타일이군요. 어디다 주로 써요? 우리 그 얘기 좀 저는 해보죠. 근데 저는 좀 예. 잘해요. 아. 저는 저축을 좀 잘 해요. 그래요? 그 투자는 야무진 분. 하지 않는 편이고 음. 거의 다 이제 바로 근데 연금 복권은 왜? 연금 복권. 내가 의지가 없으니까 딱 저거 저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쉬고 싶다. 그런 것보다 테이크 레스트. 뭔가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 내 지금 삶에 더 안정적이게 예.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일 이런 걸로 예. 복권 근데 이 당첨 와중에 안 제가 나-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저는 로또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복권에서 당첨된 적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5만 원이 당첨된 게 로또였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로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로또. 연금 복권 된 적이 없어요. 오. 즉석. 돈이. 대표님은 어떤데? 네, 제 어떤 로또죠. 로또요? 한 방이지 뭐. 인생 한 방. 프리랜서의 힘이 아닙니다. 예, 그럼요. 아, 그렇죠. 한 그렇죠. 방. 맞아. 이제는 돈이 돈을 벌게 설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맞아요. 저거 진짜 식으로 맞는 잡으려고 말. 맞아요. 많이들 말씀하시죠. 맞아요. 예, 우리 뭐 MZ 세대를 위한 방송에서 이제 노후를 걱정하는 방송을 맞아요. 이렇게 지금 재무 설계에 근데 그건 진짜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노 요즘에는 기업의 재무팀에서도 네. 직원들의 그런 노후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아하. 근데 보통 이제 대기업인 거죠. 예, 대기업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역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중견 없구나. 강소기업들도 특히 뭐 경기도권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아, 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복리후생들을 이 경영 지원 부분에서 많이 케어를 해주죠. 예를 들면 네. 산업단지가 많은 안산 같은 데는 뭐 출퇴근 지원금, 뭐 월에 15만 원, 택시비 지원, 뭐 이런 너무 것들을 좋다. 회사 절반, 뭐 그 공단을 오, 케어하고 있는 네. 담당 주무부처에서 절반 뭐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고. 좋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선호하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대기업을 많이들 선호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호하는 회사 있어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정지향적인 거를 깔고 요 직무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제 안정. 주변에 홍보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들어가신 분들이 계속 거의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다니시거든요. 그럴 경우엔 더더욱이 제조업 혹은 유통업인데 1위 업체 이렇게 뭔가 내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네. 선호하시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영 지원은 보면 이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엔지니어가 엔지니어 아니면 연구원들이 어느 부문에 있다가 산업을 넘어서서 이직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네. 하기가 힘들죠. 근데 경영 지원 쪽은 산업을 넘어서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호하는 회사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나 여기서 일하다가 경력 쌓으면은 산업군을 넘어서 다른 데도 갈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IT에 있다가 그냥 생활 밀착 경산업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제 팀에 있던 사람들 어느 사람은 저기 그 중장비, 중장비. 네. 누구는 제약, 누구는 게임 업체 이렇게 가 있거든. 이게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인사도 경영 지원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데 산업군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회사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이쪽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주는데 대기업.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기업의 선호도 순위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순위하고 일치하지 않나? 거의 또 뭐 연봉 똑같구나. 제공 순위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대우나 이런 조건 예. 부분도 크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리고 직업을 저도 고를 이제 때. 경영 지원에 속했던 부서에도 잠시 몸담은 입장에선 약간 나 없으면 우리 예. 팀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간다가 예. 좀 저변이 있는 부서이기도 해요. 예. 아, 좀 그런 게 좀 강한 예. 정서가 있죠. 예. 음. 근데 돌아가더라고. 너무 잘 서운해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너무 잘 들어. 나 이래도 휴가 되나 싶어. 휴가 일주일 가면서 회사 어떻게 될까 걱정 되게 많았거든. 전화를 늘 알림을 해놓고. 알림해놓고 그랬는데 너무 전혀. 잘 돌아가. 이거 전화 한 통도 없는데도 회사가 잘 돌아가. 서운했어요 진짜. 오. 아주 유기적으로 잘 들어가는. 저 또 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문과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얼핏 들었을 때 그래도 이과 계열에 유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경영 지원 쪽에서도. 예. 그럼 완전히 기술이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평범한 문과생들은 어떤 분야를 공략을 하면 좋아요? 이 경영 지원에서. 일단 그 확실하게 내 전공과 이 직무가 일치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법무. 법무인데 나 같은 공대 출신들 아니면 영문과 출신들이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제외하고 나오면 남는 데가 어떤 거예요? 인사, 그렇죠. 홍보 이런 건가? 홍보도 살짝 경쟁이 아, 좀 그래. 그래요? 그것만 전문으로 했던 친구들이 있어. 네. 신방과 경영학과 인사. 일부 뭐 네. 이렇게 경제. 그쵸. 네,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재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일부 사람들이 또 달려들고 그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남는 것은 기획하고 인사밖에 없는데 기획은 인사보다도 훨씬 조금 뽑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또. 예. 그리고 4년 내내 기획만을 위해서 달려든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런 관련된 대외 활동이라든가 교내 학회. 예, 학회 이런 거 하면서 준비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아닌데 4학년부터 내가 한번 기획 지원해 보겠다. 네. 요거는 좀 불가능. 많이 어렵죠. 예. 그럼 인사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 대표님 말씀에 하나 더 얹어서 이제 CSV로 대변되던 이제 사회공헌 팀이 원래 있었어요. yes, 네. 이쪽은 진짜 전공을 안 보더라고요. 그나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공헌 활동 팀의 신입 채용을 거의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주기처럼 3, 4년에 한 번 정도 그래요?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감옥에 훅 나는 거예요. 많이 안 요즘에는 알려져 있구나. CSR이 조금 주춤하면서 이름을 조금 더 멋있게 붙여가지고 네. 지난 시즌에 보니까 ESG라는 맞아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ESG 기획. 많이 뽑더라고요. ESG 경영 맞습니다. 예, 많이 뽑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일들이 대부분 ESG 관련된 문서 그리고 관련 업무에 필요로 하는 번역 그렇죠. 그리고 페이퍼워크가 되게 많은 업무죠. 네네네. 영문과면은 그 가능할 수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있죠.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좀 알아봐 드릴까요? 이직 좀 준비하는 거예요. 좀 알아봐 드릴까요? 또 MC가 바뀌게 된 것 이렇게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또 눈물이 앞을 가를 수도 있는. 그렇죠. 아니, 지금 빵근님이 오늘도 베스트 5 있나요? 아, 예, 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네. 최재형님은 재혁 씨.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쵸. 미싱은 잘 도네 돌아가네 저거는 이 70 세대가 저도 주로 이거 그쵸. 알아요. 근데 이제 알아요? 이 노래가 네. 2002년경에 거북이 1집으로 리메이크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 빨간 꽃, 노란 꽃.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리메이크돼요. 그렇구나. 민지 씨도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그 노래가 20년 전 노래네요, 벌써. 와, 저 고등학교 때 그렇네요. 나왔는데. 2002년이면. 맞아요, 맞아요. 월드컵 때. 와, 80년대 말쯤에 많이 원래 원곡이 많이 유행하던 네, 노래인데 맞아요. 그렇구나. 이제 원곡은 되게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네. 노래가 짧게 빨리빨리 해. 근데 사실 제가 네. 예. 면접에 자신이 있거든요. 어우. 근데 사실 어허. 면접에 기회를 얻는다는 게 그 전 과정을 통과를 해야 그쵸, 되는 건데 그쵸. 저는 면접을 서류보다 면접인데 아하. 오늘 이 베스트 5를 그래서 좀 잘 저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 ESG 자소서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회사는 언제 어떻게 얘기를 좀 줌으로 할까요? 뭐. 저희가 오늘은 이 경영 지원 직무 지원자분들을 예. 위해서 이 여기에 자주 나오는 베스트 5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면접 광탈 방지하실 수 있도록 베스트 5부터 좀 함께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베스트 5입니다. 도전 정신을 발휘한 경험은 이에요. 아하. 예. 네, 경무 지원 이 경영 지원 직무에 도전 정신 중요하죠. 하나요 이게? 글쎄요. 지금 그 사실 이게 물음표이긴 면접과 한데 자소서에 항상 나오는 문항이잖아요. 도전 정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긴 네.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세부 직무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법무를 하는데 재무를 하는데 막 도전적이고 창의적이야. 네. 어떻게 해? 오히려 안 되지. 부담스러워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기보단 일을 할 때, 일을 대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면 네. 뭐 도전이 일부 있겠지만 그냥 그 업무의 기능과 직무의 특징만 본다면 네. 도전보다는 오히려 타 부서원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일의 안정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책임감이나 네. 희생, 배려 이런 쪽에 좀 더 그런 거를 가깝겠죠. 좀 강조를 해라. 그렇죠.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고 철저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그쪽에서 도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도전, 기업에서 대부분 도전, 네. 창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데 직무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어요. 재무를 만약에 도전적으로 했다. 사고 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베스트 5에 뽑힌 거는 아무튼 이 질문이 자주 나왔다는 건데 여기에 일부 이제 인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쪽으로. 인사나 네. 기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업의 전략, 기획을 해 나갈 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것에 우리가 뭔가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네. 도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나가야지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 기획일 경우에 도전이 보여지고 본인 나 도전적으로 이렇게 높은 네. 목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 나갔어. 나 그래서 회사에 와서도 기획할 때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도전적으로 뭔가 그 안에서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쵸.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이 질문들을 보거나 이제 백마탄 억망장자님께서도 자소서 항목에서도 많이 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 자소서를 준비할 때도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이 문항을 왜 나한테 쓰라고 말을 할까에 대한 그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을지. 예, 이거는 뭐 뻔하잖아요. 그죠? 도전을 평가합니다. 근데 도전. 문제는 두 가지 같아요. 어떤 나한테는 이게 도전인데 평가자, 제3자가 그치. 봤을 땐 이게 대체 왜 도전이라는 거지? 하는 의문이 남는 나만 알아먹는 도전의 경험을 적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쥐어 짜내서 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쥐었자면 아무 물방울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 그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을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도전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거든. 네. 근데 도전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은 도전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횡령 도전, 예, 횡령 도전. 180억 도전. 제역이 최고. 뭐 그 최고다. 아주 좋은 예예요. 재무에서 횡령을 도전했습니다.
180억? 아 약해. 200억 도전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횡령 100% 올해 질문 나올 거거든요. 횡령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실제 면접 때도 이렇게 횡령하는 저 2천억, 오스템 지원처럼 2천억 도전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거의 뭐 메가밀리언이죠. 너무 웃겨. 그런 예, 부분들. 이게 네. 그 주도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 지금 오스템 이런 거는 주도적이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히. 저런 거 안 되고 우리가 제일 도전적인 사례로 쓰지 말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거 있죠. 네. 뭐냐면 남자들한테 어떤 이게 거요? 군대 얘기. 군대 이야기. 내 인생으로 보면 내 인생으로만 보면은 최고의 도전이었어. 야, 내가 이런 일을 겪어봤어. 막 이거야. 막 쓱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주도적이지 않았잖아. 시키니까 한 거 아니었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랬었고. 그리고 요즘의 군대 얘기는 우리 평가자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평가자들은 적어도 우리 급 정도는 되는 같이 묶어서 미안해. 아 괜찮아요. 우리 급 정도 되는 함께 들어가는 거죠. 나이 네. 든 사람들이 네. 보기에 군대는 지금 군대는 야 병영 캠프지 그게 무슨 군대야. 라떼? 라는 얘기를 해. 라떼? 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전화도 쓴다며 노래방도 간다며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월급이 사병 네.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 네, 올라가고 뭐 기간도 짧다며 야 근데 무슨 도전이야 그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도전일지 모르지만 우리 차쌤이 얘기했듯이 뽑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전이 아니면 도전으로 이거 볼 수가 중요하죠. 없는 거예요. 네. 네. 이 말씀에 제가 또 얹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계에는 다양한 사고를 가진 또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아니 경험이 진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군대 경험을 적으면 그거 그렇게 적어가지고 붙는 친구들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분이 군대 경험을 쓴 도전 경험 때문에 붙은 게 아니고 그치. 다른 것 때문에 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예. 같이 좀 그쵸.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일반화는. 군대 얘기는 가끔 써도 되긴 해요. 그렇죠. 무장공비를 잡았다던가 그런 경우. 무장공비. 그러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온 적을 우리는 무장공비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 예. MZ 세대는 그런 용어를 안 쓰는구나. 미안해요. 대혁 씨 도와주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특이한 군 경험이 있는 분이 많지는 또 않으니까. 맞아, 예, 맞아요. 그게 제 학생 중에서는 제가 군대 경험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몇 명한테 쓰라고 한 친구가 있긴 했어요. 네, 네. 한 친구가 그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게 뭐지? 우리 차는 그 병이 뭐지? 오, 되게 아프다고 하던데 예, 뭐 수술을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네. 근데 못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해병대를 가고 싶은 거야. 와. 간 거예요. 2번을 떨어졌어. 근데 또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했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아하. 개복은 쓰라고 했어요. 아하. 이건 너에게 있어서는 도전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지루함과 아픔을 딛고 그렇죠. 갔으니까. 좀 예. 객관적으로 그게 진짜 도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코칭했던 분 중에는 청계산 등산을 도전해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성분이신데 네. 저는 이제 조언을 했죠. 아, 미안한데 청계산은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아니에요 하면서 했는데 2군데 붙었다고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접에 갔는데 면접관이 제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왜 도전이냐? 청계산 정도의 산을 그냥 등산이라기보단 그냥 레저인데 이걸 과연 도전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했던 아.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 좀 꿀팁이기도 한데 꿀팁인가? 이게 만약에 이런 질문들 내가 이게 도전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쓸 게 없어 그래서 썼어요. 예. 네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타당하게 설명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케이스마다 들면 다르죠. 예, 예를 맞아요. 들면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볼 때로 예를 들면 수학 점수가 왜 낮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 내가 타당하게 설명을 하면 예. 조금은 괜찮다. 예. 구체적으로 몇 점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정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낚인 제가 조금 직전이었습니다. 수학에 조금 직전이었어요. 높고 영어에 올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조금 핑계를 그러니까 댔죠. 선택과 집중을 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좀 그래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해요. 맞아요. 약점에 대해서. 어떤 친구는 수영 마스터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친구가 있어요. 도전에. 그래가지고 소재만 딱 봤을 때는 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그래도 제가 마음이 넓잖아.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봤어. 그랬더니 야 이거 써라 라고 오.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7살 때 부모님하고 같이 계곡에 물놀이를 갔는데요. 네. 빠져 죽을 뻔했어. 쓸려 내려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려 나오고 그리고 인공호흡 통해서 살아난 거야. 그 다음서부터 20살 때까지 발목에도 물을 못 담궜대요. 아, 트라우마가. 왜 온몸에서 네. 호름이 돋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24살 때부터 수영장을 등록을 한 거야. 처음에 엄지발가락 딱 담그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다. 아. 그런데 허리 대단하시다. 담그고 이러면서 나중에 예, 마스터반까지 극복을 갔다. 하는. 예. 맞아요. 그래- 스토리 메이킹이 진짜 중요해요. 예. 근데 근데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토리고. 아무래도 번쩍이는 소재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소재가 없는데 맞아요. 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적당히 떠오를 만한 도전으로 적당히 적으니까 예.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아닌가. 맞아. 이거에 대한 또 너무 그 강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 한동안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났던 것 같은데 그 에베레스트 중턱까지 헬기로 아하. 공수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내려오는 거 이거 몇 개월이 밀려 있다고 6개월인가 밀려 있고 예, 오. 그 도전이다. 그렇게 야. 그렇게까지 해야지 나는 도전에 점수를 받을 거다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황스럽네. 사람들이. 당황스럽네. 오. 추억의 드라마. 예. 저 일단 아직 많이 남아 그래. 있으니까. 그래. 어우, 좋아요. 예.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은요.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은이었어요. 팀워크를 발휘한 경우. 네. 아무래도 뭐 영업이나 영업 관리 예. 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게 직업 특성상 좀 중요한 역량인가요? 팀워크? 이거는 모든 직무에서 중요하죠. 네, 모든 직무에서 중요하나 특히 이 직무 경영 지원 부문에 있는 세부 직무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들의 요청에 의거해서 네. 그 요청에 대한 답을 해주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묻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게 소통이 정말 많은 직무들이에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잘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된 유관 부서하고 소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저 때만 해도 우리 차쌤 때만 해도 네네. 스태프서 우리 경영지원에 있었으면은 딱 하면 이 파워 부서 아니었었어요? 좀? 그랬던 찬란한 추억이 있죠. 예. 네. 지금은 요즘에는 잊혀진. 힘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힘이 없어요. 돈 벌어오는 부서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업한테 요청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이거 좀 맞아요. 해주세요. 이거 좀 맞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 평상시에 관계 유지,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소통, 협업, 팀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답변에 좋은 예시 또 나쁜 예시 좀 몇 가지. 일단 뭐 들어주세요. 나쁜 예시를 네. 말하는 게 나은 게 팀워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의적으로. 이를테면 아니 뭐 다 같이 마음이 맞고 역할 이렇게 나누고 하면 그게 협업이지 뭐. 그치.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묻고 그래 하는 마음으로 답을 그냥 적당히 본인만 이해하게끔만 말을 하거나 답변을 자소서로 쓴다면 네. 좋지 않겠죠. 음. 왜냐면 꼬리 질문을 받을 테니까. 그럼 이제 또 꼬리 질문을 받으면 내 답변이 별론가?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묻지? 이러면서 좀 약간 혼동이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네.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너무 나 이만큼 능력이 훌륭해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 면접을 볼 때 한 여학생이 이 친구는 그 마케팅을 지원했던 친구인데 네. 제가 이제 소통, 협업, 팀워크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저는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전국대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친구 6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팀 내 어떤 갈등 상황은 없었습니까? 팀으로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했더니만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희들은 우리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했기 때문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화합이 너무 잘 돼서 끝까지 잘 됐습니다. 한 번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과가 네. 너무 좋아서 전국대 대상을 탔습니다. 딱 말하고선 표정이 봐라. 나다. 이 거만한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나는 잘 안 돼. 그 여학생이었거든요. 거만한 표정. 그래요? 예. 봐라. 딱 이 표정했어요. 딱 이 표정했어요. 정말 얄밉더라고. 그러게요. 예. 근데 난 팀워크에 0점 줬거든. 아하. 팀워크를 잘 이루긴 했지만 나는 그 팀을 뽑을 게 아니야.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내가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그 팀이 잘 된 거지. 그래서 팀워크를 얘기할 때 우리 팀이 이렇게 잘 됐어요. 아까 차쌤이 말했듯이 업무 역할 분배를 잘 하고 화합이 잘 돼서 잘 됐어. 이러고 나서 점수를 잘 받기 기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 문제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절절한 상황, 힘들었던 상황대로 같이 보여주면 된다. 아까처럼 이렇게 얄미운 표정 짓는다고 팀워크 잘 이루고 얄미운 표정 지으면은 오히려 0점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고난 역경을 극복한 사례 이런 거 빠지지 않는 문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팀워크라는 부분 안에서도 우리 이거 너무 잘했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말 그렇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팀워크 잘 이루어요? 여기는? 이런다고 보세요? 저희는 팀워크 예. 거의 갬플인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저희 팀끼리 다 같이 만나기도 힘들어요. 24시간이다 보니까 다 시간 다 때가 각자 있으시니까. 거의 바톤 터치식으로 앞뒤 사람들끼리만 그렇지. 만나고 네. 근데 우리 그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요즘에 대기업 많은 기업들이 갑자기 100% 소통, 팀워크, 협업 이거 평가목으로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 팀워크라는 차쌤이 게. 또 우리 연합뉴스 직원들 이직 시켜주는 그 전문이시잖아요. 아 맞아 생각이 맞아.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팀워크를 좀 이렇게 여러 다져줄 수 명 있도록 보내셨다고. 한번 저의 어떤 강사의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예, 거죠. 한번 도와주세요. 지금 아, 팀워크를 그럼 이룰 수 있는지. 뒤에 지금 PD님이 아주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주의해야겠어요. 웃겨. 저희는 이런 게 있어요. 좀 긴박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 뭐 태풍이 오거나 그렇죠. 잠수교가 네, 잠기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바쁘거든요. 예. 그럼 나는 열심히 날씨 분석해서 원고 쓰고 CG를 의뢰하면 CG를 담당하는 친구는 정말 완벽하게 또 CG를 만들고 이걸 다 같이 짠 하고 모았을 때 각자 열심히 했으니까 완성된 결과물을 바로 딱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믿고 그래요. 말로 하는 거는 우리는 못 믿거든. 내 왼쪽관 입장에서 못 믿어. 자, 한번 우리 차쌤. 네. 차쌤이 우리 네. 우리 MC님을 왜 위해서 갑자기? 민재 MC님을 위해서 한번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켜보고서 내가 좋아요, 점수를 좋아요. 한번 줘볼게. 팀워크 좋습니다. 문화 예, 점수 한번 줘볼게요, 내가. 자, 어떤 상황이에요? 새벽이고 네. 밤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일 처리해달라는 타부서의 직원이 접니다. 타부서 네. 아 근데 좀 이상한데? 왜? 상황이 이거는 최악 아니에요? 상황극이 최악? 아 근데 사심 있어서 하는 그런 전화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해. 아니 근데 우리 이 작가님이 이렇게 아, 그래? 친절히 그래? 적어주신 거를 그냥 아, 한글로 적기는 새벽에 사심 그때 아니고? 일해달라고 예, 사심 타부서에서 상황극 연락이 아닙니다. 왔다. 그렇죠. 사심이 아닙니다. 사심도. 네, 사심도. 일 때문에. 네, 한번 해보세요. 진상 한번 네. 부려보세요. 또로로롱 또로로롱 또로로롱. 여보세요? 아유 민지 씨, 저희 좀 쉬고 있었어요? 네, 자려고 누워 있었어요. 아유 2시인데 하여튼 미안한데 저희 좀 이 CG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밖에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좀 수정을 빨리 해갖고 30분 안에 좀 카톡으로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CG는 저희 팀에서 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 친구가 민지 씨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한 번만 아, 도와줘. 그 친구가 그랬어요. 네네. 당황스럽네. 화나고 있는 거 아니죠? 아, 화나지 않았지만. 근데 네. 내가 오죽하면 내가 민지 씨한테 전화해서 부탁했겠어. 한 번 부탁해 줘. 그러게요. 새벽 2시에 연락하셔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날씨 전달하는 거는 저희 부분이니까. 지난번에 태성 부장님이 네. 부탁할 땐 잘해준다 그러더만 좀 네, 도와줘요. 태성 부장님은 저희 부장님이시고. 그러니까요. 나는 태성 네. 부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또 김 차장인데, 그렇죠. 최 차장인데. 회계팀 부장님이 왜 저한테 연락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가는 거니까요. 어쨌든 관련해서 좀 빨리 좀 줘요. 가능하죠? 네. 한번 저희 팀끼리 한번 상의를 해보고 아이,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나중에 같이. 태성 부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네. 일단 빨리 주면 내가 그다음에 얘기해줄게. 아,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 팀원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전달해 드릴게요. 요거는 협업보다는 오히려 그쵸. 갈등 관리 쪽. 예, 예, 그러면 팀워크 없는 걸로. 그렇죠. 예. 최선을 근데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맞아요. 자주 일어나긴 하죠. 호잇호잇 맞아요. 있죠? 좋은 집. 있죠. 예, 실제 있죠. 이런 경우도. 맞아요. 의외로 많죠. 개인적인 네. 어떤 이해관계하고 조직의 이해가 충돌됐을 경우에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서 싫어요, 배째 이래도 맞아요, 이러더라도 맞아요. 면접에서는 아유 당연히 우리 제가 팀에서 가야죠 하고 이해될 일을 해야죠. 해야죠. 맞아. 이렇게 해줘야지. 사회생활. 네. 이건 이렇게 떨리더라도 딱 참고 맞아, 아 제가 맞아. 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맞아요. 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죠? 전 사실 거절을 잘 못해서. 아까 거절 잘하던데. 네. 이렇게 완전 상황은. 엄청 철벽 치던데. 노아의 그래서 방주인 줄 알았어요. 제대로 그냥 그래서 쳐서. 저는 이런 거 있어요. 단점. 김지수 기자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절을 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풀어서 썼던 기억이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절 그렇다는 굉장히 거. 잘하던데. 우리 면접관은 알아요. 가증스럽다는 거. 네네. 거절 이렇게 잘하면서 거절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거절 아, 이렇게 거절 잘하는 거. 잘한다는 걸로. 예.
단호박으로 아, 딱 너무 그냥. 웃기네. 상황극이 하나 더 있죠? 네. 만나봐야 될 것 그거 같아요. 한 시간 없을걸요? 네, 아, 저희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나만 결국에 연기했구나. 중요한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나까지 나쁜 놈 만들 필요 없어요. 베스트 3, 네. 맞아보죠. 네. 베스트 3 예. 경영 지원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라는 문항이에요. 예. 네. 아하, 이건 아는 왜 대로 내는 설명해라. 걸까요? 일단 아는 대로 설명해라는 말을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다르고 출제하는 분의 의도에 따라 조금은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그 부서의 일이 직접적으로 나올 경우엔 이렇게 질문 안 나오고요. 네. 뭐 이런 거죠. 법무팀 업무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혹은 네네. 내가 봤을 땐 경영혁신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쪽으로 돌려서 좀 직무를 세분화해서 묻는 경우에는 네.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원론적인 질문에 가깝지만 경영 지원 전반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아는 대로 말하라고 한다면 경영 지원 부문의 어떤 기능, 성격 그리고 전사적인 사업의 내용 안에서 경영 지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련히 알아서 콤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자네는 어떤 쪽을 희망하는가? 아. 혹은 왜 자네는 이쪽을 그렇죠. 더 원했는가? 네.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거니까 면접 답변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 다이알로그식으로 대비해야 될 그런 질문이죠. 이렇게 팩트만 사실 팩트만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나랑 어느 정도는 연관을 지어서 맞아요. 연결 질문이 나올 수 있게 그렇죠. 작성하는 게. 구성은 그렇고 지금 우리 재혁 씨 말씀처럼 말하는 내용은 아는 대로 설명을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한다. 그거에 맞게 좀 답변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조건을 주면서. 그렇죠. 하니까. 이게 저렇게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하라 그러면 아무도 네. 못 하거든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문구를 다 외운 거야. 문단 자체를 통으로 외운 거야. 맞아요. 정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외워서 얘기했다라고 뿌듯해하고 있어. 맞아요. 얄미운 표정 다시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했어. 거의 뭐 버튼 누르는 나오듯이 그냥 도도한 표정. 실망 표정. 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묻죠. 본인의 언어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외운 거지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보라라는 얘기 저는 즐겨 했었었고 차쌤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변종으로 많이들 많이 네. 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경영지원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직무가 많잖아요. 세부 직무가. 그래서 쭉 얘기하고 나면은 걱정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럼 나는 인사에 초점 맞춰야 되나요? 재무에 맞춰야 되나요?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는 T자로 해라. 다 알아. 알긴 다 알아. 그중에서 나는 여기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답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와중에 재혁 씨가 별명을 지어주셨네요. 얄밉잡한기 날씨. 얄밉잡한. 얄밉잡한기. MC 분들이 되면 별명이 이렇게 생성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얄밉잡한기. 이게 그냥 그 연기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짬으로 나오는 경우. 예, 평상시에 찐으로. 찐으로. 아니, 찐으로 거만한 딱 나오는 경우가 표정을 있죠. 거절 잘하고 예, 거절자라고. 제 2의 캐릭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한 직무들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질문에서 이게 예. 베스트 2 질문이 이거예요. 예. 지원한 직무로 배치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T자로 공략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 그거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면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만약에 학생들이 문의가 오면 전형적인 뭐 아니면 도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도 반대 논리로 공격을 하는 꼬리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 이 직무 아니면은 저는 입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직무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 그럼 우리 회사 입사할 생각이 없었던 거냐? 압박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그 반대로 그러면 다른 직무에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럴 거면은 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이 연기 리얼로.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밸런스를 맞춰야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떻게 정확한 해요? 질문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어쩔 수 없지. 네. 앞부분에는 네. 내가 원래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게 나 이 일을 하고 싶어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어. 앞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어라는 것을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원래 지원한 직무에 대한 열정을 얘기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살짝 한 발을 빼야죠. 네. 그렇지만. 예. 어, 그러면서 면접관님 슬슬 띄워주면서 아. 면접관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맞을 겁니다. 저는 외부에서 본 이 직무와 면접관이 본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면접관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정말. 이상해졌어. 근데 저는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말씀하신 거에 그 순서만 순서를. 바꿔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그렇죠.
거절기계 얄밉 자판기 날씨였네. 아, 저렇게 닉네임 해야 메이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 대망의 1위 예. 꼭 살펴봐야겠죠. 1위. 실패했던 경험은? 실패했던 경험. 음. 아까도 이제 뭐 고난, 역경 얘기 예. 되게 많이 했고 팀워크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실패를 어떻게 이겨냈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쵸, 그쵸.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해하죠. 네. 우리 회사 들어오면 우리가 너에게 실패감을 많이 안겨줄 거야라는 각오죠, 기업에. 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나 이만큼 실패했어요를 말하기는 곤란한.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바라는 예. 이 의도가 뭐예요? 이 질문의 의도? 우리가 기업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네. 어떤 형태로 잘 버티면서 일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본인이 얼마큼 의지가 강해라는 것을 네.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음. 근데 면접 상황에서는 의지가 강했어.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 유리 멘탈이야. 그러면서 회사에 들어오면 진짜 실패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나 나갈래. 내 일이 아닌가 봐. 아무래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 너 과거에 심한 실패?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심한 좌절을 해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겨냈어? 야,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서 너 실패 많이 할 거거든? 그것도 이겨낼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 이 사람의 퍼포먼스 이것을 예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많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면은 네. 우리가 전해주는 실패도 잘 극복해내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기 위한 질문입니다. 타코장님이 사기당한 거 써도 되나요? 바보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땐 타코짱님 아이디가 타코짱 이런 거 봤을 땐 뭔가 일본 애니라든지 일본 게임 약간 이런 거를 거래하시다가 사기당하시는 거 아, 일본 게임 같은 거. 그렇죠. 잘 사길 바랍니다. 타코장님 실패한 경험을 쓸 때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연히 뭔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아니면 속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해. 네. 그리고 내가 그 목적지가 너무 간절하고 절절해.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저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이게 좌절이에요. 좌절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하고 너무 간절했어. 네. 그랬는데도 안 됐어. 좌절. 이런 것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이토이님이 사랑에 실패한 경험은요? 라고 하셨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예쁜 사랑하시고 예. 실패해서 좌절했으면은 괜찮죠. 예? 잡을 밥만 잘 네.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지. 예. 근데 그 다음 날 밥만 잘 먹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저희가 이렇게 좀 베스트 5 질문들을 예. 해봤는데 이 외에도 사실 그 회사마다 항상 뭐랄까 시그니처하게. 원하는 그쵸. 그런 질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예.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현대, LG 이런 식으로 예. 그 회사의 시그니처 질문들 뭐가 음.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계 순위가 높거나 네. 완전 초일류 기업들보다는 네. 업계 내에서 랭킹 2위나 3위권 이하의 기업들이 경영지원 직무 지원자에게 이 질문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어떤 거예요? 왜 굳이 우리 회사까지 와서 이 경영지원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더 좋은 사이즈의 기업들도 많은데 너가 정말 이쪽 일에 대한 강점이 있고 애정이 많으면 더 좋은 기업 가서 하지 왜 굳이 우리 회사까지 와서 해야 되느냐.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답들을 못하는 경우들을 좀 후기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질문 저도 한두 번은 꼭 들어봤었던 건데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아요? 뭐 당연히 내가 기본적으로 이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있어서 나는 회사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무를 선택할 때 내가 잘할 수 있고 적합한 일을 택해야만 했고 그리고 어떤 순위라든지 현재의 위치보다는 발전 가능성, 앞으로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난 너네 회사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어필해주면 그러면 조금 물론 면접관의 표정이 어두울 거예요. 일단 피곤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안티하게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네. 그거는 면접관의 롤이니까 맞아. 그 말에 너무 행동에 그 표정에 너무 많은 감정을 이입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답을 이어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지원했던데 예. 합격하면 갈 거예요? 그런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응. 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기업별로보다 경영지원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별로도 넘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별보다는 그 시점에 이슈가 되었던 것, 그 기업에서 재무적인 부분이 그때 이슈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사업적으로 뭐 예, 사업적으로 크게 이슈가. 무엇인가를 터뜨렸다거나 아니면 위축되었다거나 네. 그런 시점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관련된 질문. 예. 이를테면 뭐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경쟁 회사 네. 혹은 노조 문제가 있는 회사의 경쟁 회사. 예. 그 회사 본연보다는 오히려 그 회사와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이 자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우리 경쟁사 중에 어디가 이런 이슈가 있던데 그렇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자네가 그 회사 본부팀이면 뭐부터 할 것 같냐? 이런 그렇죠. 우리 기업의 치명적인 것은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자존심 상하잖아. 맞아요. 물으면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뭐 어느 석유화학 회사에서 뭐 어떤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우리 거는 얘기 안 하지. 맞아요. 딴 어디에 MD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맞아요. 법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노조가 새로 결성됐는데 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작년에 치킨 브랜드 면접을 갔는데 때마침 그 경쟁 업체 대표분께서 치킨 이제 2만 원 시대, 3만 원 시대 발언을 한 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 뭐 물었는데 뭐 어느 정도 업계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두 분은 이 경영 지원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예. 좀 한마디 한 10초씩 저는 10초도 안 필요합니다. 2초면 됩니다. 어떻게요? 다른 직무가 좋습니다. 진짜로? 이어서 다음 더 듣고 예. 싶으시면 다음 주에도 예. 저는 1.5초 말씀드리겠습니다. 높. 본부장님은 없다. 본부장님은 없다. 아 높도 너무 웃기다. NOPE. 높.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유익하게 시간을 가져봤는데, 유익했나요? 네 너무 유익했어요. 보니까 대본 소화율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괜찮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때요? 네. 근데 그래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우리 선물 드릴 분 한 아, 번씩 그치. 좀 골라주세요. 일단 초블레스 거 선물은 네. 대표님께서 한번 요, 정해주시죠. 나는 넉넉히 있었는데요. 우리 그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누구예요? 알려주시면. 그럼 차쌤 응? 네? 호잇? 호이토이님, 아, 뿌잉님. 뿌잉님, 뿌잉님. 어쨌든. 뿌잉님. 뿌잉님. 네. 뿌잉님한테 댓글. 초블레스 제품. 네, 네. 와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저는 사실 네. 뭐 이제 다 한 번씩 드린 맞아요. 이제 거의 아이디들이라서. 가족 같아요. 저희 오늘 송 대표의 책은 아껴두고 다음 방송 때 다음 좀 더 방송을 드리도록 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저희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네, 우리 아주 다시 언제 유익하고 만나죠? 좋았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시. 네. 네, 취업하기 딱 좋은 시간 매일 오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